존재 존중 18. 분노하면 좋은 것이 조금 생깁니다. 정치와 참여에 대하여. 1969년에 선생님은 독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호의를 가지셨습니까? 현대사에서 저는 그것을 서독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세대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다른 것을 경험한 우리 세대에게는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나치의 역사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었기에 선생님 세대 혹은 더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람은 편안한 안도의 숨을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나치 역사가 연류가 안 되었습니다. 17살 때 벌써 게슈타포는 저를 국민에게 해로운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둘째, 저는 모든 토론이 완전히 정도를 벗어났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나치와 똑같이 주장합니다. 함 집단이 자신을 더 우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폭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후는 다르지만 흥분, 파괴의지, 습격, 시가전 등은 나치 때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다른 것이었죠. 1933년의 운동도 68년도 경우와 매우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고양된 정신과 너희 늙은이들은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간다. 라는 구호로 시작했습니다. 1968년 세대는 무지개 세대였습니다. 꽃의 힘으로 시작하여 유치원과 자유로운 학교를 거쳐 여성운동의 시작, 음악, 마약 소비, 그리고 자유로운 연애 등등요. 나치제도 역시 청년운동이 있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시골로 등등. 보상과 라인란드의 점령으로부터 자유를, 베르사유 강화 조약의 탈퇴, 이런 것들은 모두 자유의 열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혼란하게 합니다. 제 역사의식에서는 68년도 운동은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이고 더 관용적이 되도록 이바지했습니다. 저는 이 운동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들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감성적인 표현으로서는 비슷합니다. 내용은 제쳐놓고요. 감성적인 면과 정치적인 것과 구별해야죠.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분야와 사회적인 분야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운동들을 현대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사에서의 정치적인 진수와 정치적 효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해야만 합니다. 분노. 이 점을 저는 아주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의심합니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예를 들어봅시다. 전에 피해자였던 몇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가해자를 박해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후 서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음이 인간의 진보에 속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이제 우리 같이 시작하자.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크고 작은 정치적인 이단자 또는 비협조주의자들은 동독 비밀 경찰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불안해하게 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분노하여 박해자로 나서는 사람들은 그들을 추적하여 해를 주려고 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전멸시키려는 충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그가 당한 고난은 그의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옆에서 그와 함께 가해자를 공격하지 않으며 우는 것으로 과거 청산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공격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한 끔찍한 일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비난은 정당하지 않은 권리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함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울음을 사회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까?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단지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날에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되풀이하지 마라는 경고는 정반대의 효과를 봅니다. 영혼이 악의를 품게 됩니다. 과거를 담론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비난과 분노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느낌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혹한 것이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슬픔으로써 그들과 연대함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로부터 선을 이룰 힘이 옵니다. 그러나 상가하면서 큰 요구 없이 말이죠. 요컨대 과거를 사회적 집단적으로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슬퍼함으로 가능합니다. 국민 애도의 날에 우리는 슬픕니다. 우리는 슬픕니다. 우리는 슬픕니다. 라고 단지 말하는 것이 저에게 항상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그것이 적당합니다.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몰자의 묘지 유지 사업을 돕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소박하게 합니다. 죽어있는 자는 그들이 누구든지 존경받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수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솟아오르는 분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가 대개는 피해자로부터가 아니고 피해자의 권리를 가로챈 자들에게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불순하게 스스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저기를 품는 권리를 취합니다. 가해자에게 행하는 심한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위험성 없이 그들은 다수 사람과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여기서 격분하는 자와 가해자의 남보다 잘난 체 하는 일치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으로부터 다른 삶을 공격하고 파멸시키는 권리를 스스로 취했습니다. 겸허. 복수의 욕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의에 맞서려는 분노가 아닙니까? 어디서 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는 반이성적입니다. 이는 아주 강렬한 느낌입니다. 아이가 술 취한 운전사에게 상호를 당합니다. 동독 비밀 경찰의 야만성에 그리고 수용소의 많은 사람들을 토끼와 같이 여기며 총질하는 강제 수용소의 감시자에 대해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벌을 받아야 해라는 자발적인 충동이나 덤벼들고 싶은 마음 또는 저 돼지 같은 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책임감이 없을까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해, 복수해야 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돼 하는 차원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였다고. 즉, 술 취한 운전사가 그렇게 했어. 아이만이 유대인 학살을 조직했어. 그러나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저는 모두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며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운명의 차원에서 봅니다. 모두 넘겨졌으며 모두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는 각자 스스로 져야 합니다. 세상을 개량하려는, 정복하려는, 개혁하려는 것 등은 다음과 같은 환상에서 유래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이 내 손에 달렸거든. 이것은 시면에서 작용하는 것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개 그 결과는 나쁩니다. 제가 물러서서 저 시면의 힘을 신뢰하면 저는 타인에게 평화롭고 온화하며 화해롭게 하는 어떤 것을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노력하면 우리 환경은 깨끗해지며 사회적 불의에 대항해서 모두 싸우면 공동생활은 좋아지고 상황은 더 정의로워질 것이다. 결국엔 우리 손에 달린 것입니다. 방어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계몽적인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실생활에서 무엇을 야기하는가입니다. 그 대신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 좋게 나타나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다고 간주해 왔다 하여 그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저는 세월을 두고 그 효과를 관찰합니다.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고 그때의 느낌에서 얼만큼 남았는가가 나타납니다. 이는 아주 조심스러운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바램의 월권과 생각의 월권에 반하여 계몽적이며 적당하게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은 경험하려고 하는 것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야는 자기 생각에 맞춰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조심합니다. 열광적인 운동들은 아직 경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공상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시야를 좁게 하며 그 결과는 미몽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것에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며 또 그것을 관찰하게 되면 다른 면에서는 대부분 나쁜 것이 발생합니다. 원래 참여에서 무엇이 발생하는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단지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프리카를 위한 기아 원조를 보십시오. 이상은 더 말할 것 없이 좋지만 결과는 보잘것 없습니다. 적극적인 현실 참여는 삶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면만 집중 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은 저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 말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잊고 현실 참여에 몰입하는 것은 인간만이 갖추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까? 그것은 청년 운동입니다. 세대마다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70세가 넘은 저는 그러기에 거기에 빠진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열렬히 동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관망합니다. 그리고 봅니다. 비슷한 것이 전에도 있었어. 아마도 비슷하게 망각에 빠지겠지. 그리고
같이 늙어가겠지. 과업.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이상을 오랫동안 관철할 수 있어서 그들이 행동의 주인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가 모두 역사적인 운동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역할을, 저 사람은 악한 역할을 각자가 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유에 이대하는 엄청난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집니까? 위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라진 것과는 조금 다르죠. 나쁜 운동들도 우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운동들과 거의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좋은 운동들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이 나쁜 운동들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계획하고 관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의 기본 태도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좋다, 그리고 저 운동은 나쁘다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질서에 두 운동이 얽혀 있음을 봅니다. 저는 좋은 운동의 일부분일 때도 있고 나쁜 운동의 일부분일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안다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치가 자행한 만행도 인정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인정입니까? 제가 인정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그것을 좋게 본다고 무조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평가하는 월권을 행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들이 일어날 때와 때에 나의 자리를 찾아서 같이 참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세상에 서는 것을 저는 겸허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집중이 잘 되며 제 분야에서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는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사회 정치적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적 개혁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효과가 어떠한가가 문제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신병 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한 재단이 운영합니다. 제가 이 요양원의 원장에게 어떻게 이 요양원이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 농부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후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견인은 경건주의자였고 그 농부를 어려운 처지에서 나오도록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농장은 경매되었습니다. 이 후견인은 경매 시에 제일 비싼 가격으로 그 농장을 샀습니다. 다음 주일에 외국에서 목사가 와서 후견인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농장을 경매로 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정신 박야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죠? 그러자 그 목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14일 후에 그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한 정신 박야가를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지난 100여 년 동안 재단이 운영됩니다. 이 재단은 정신병 환자를 위한 좋은 시설로 성장했으며 이 지역이 주민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무 의도나 계획도 없이 이것도 하나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것을 말하죠. 감사합니다.